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전국조직회장 나하입니다. 오늘 이곳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저희 이순재 선생님을 모시고 이렇게 영화아카데미를 개최하게 돼서 정말 뜻깊은 자리고요. 오늘 영화 삶을 말하자고 모두 함께 소통하고 그리고 교육과 문화를 향하는 기준할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영화인협회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영화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 전주가 자랑해온 영화의 본고장을 우리 여기 계시는 전주 시민들이 재인식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1950년대만 돼도 전주가 우리나라의 영화의 메카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 전주가 낙서다 보니까 그 영화의 메카라는 소리가 언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국제영화제가 바로 이 전주가 1950년대에 영화의 메카라는 점을 사실로 확인한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오늘날 국제영화제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요즘에는 부산이라든가 부천 이런 데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발전되는 건데, 그래서 오늘 그 새 신임 나리 전북 영화인협회 회장님께서 이러한 우리 전주 지역의 영화 문화를 다시금 재충전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영화 아카데미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멀리서 이렇게 서울에서 오늘 이순재 선생님 같이 오셨는데, 여러분께서 이순재 우리 배우님께서는 또 전에 국회의원도 하셨죠. 우리나라의 배우를 총괄하는 최고의 어른이시고 국민 배우로서 이렇게 추앙받는 이분을 모셨는데, 오늘 회의 이렇게 승낙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들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드려주십시오.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바로 JTBC에서 우리 이순재 선생님도 픽업을 해서 대담 프로를 클릭 이 사람 바로 오시기 전에 지금 촬영을 하고 왔으니까 JTBC에서 클릭 이 사람 할 때 여러분 또 관심 가지고 보시면 이순재 선생님의 가지고 있는 영화 문화에 대해서 재인식하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6회 동안 하는 동안에 좋은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립전주박물관장 김준배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작에 참석해 주신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배우 이순재 쌤 먼 길 마다하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아마 지역의 대표 박물관으로서 문화재 전시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시민들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이루어지는 이 아카데미국가, 명아카데미국가도 그런 사업의 변화로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6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이런 특강을 통해서 지역 한국 영화 아니면 더 전국의 영화가 좀 더 발전하고 사람들한테 한 걸음 다가가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노력하신 회장님, 그리고 이순재 씨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환영사, 축사, 인사말이 모두 끝났습니다. 모든 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이제 영화 아카데미, 영화 삶을 말하자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실 국민 배우, 제가 이분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게 영광스럽습니다. 이순재 선생님을 모셔서 금쪽 같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공연의 역사가 없었던 나라입니다.
같은 동양에서도 일본은 이미 도쿠가와 때부터 가부키라는 형태의 무대 공연 형태가 있었고 중국은 경극이라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나 히랍에 가면 이미 2000년 전에 야외 극장과 야외 공연장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중세에 들어오면서 영국의 섹스피어, 프랑스의 모리에, 그 다음에 19세기의 안톤 체홉 같은 그 세계적인 거장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체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불행하게도 한일 합방 후에 일본에서 다 들어옵니다. 사실 그런 조건 때문에 우리 이 분야는 사회적 인식이 최하였어요. 특히 이 악극단들을 구성해서 공연하다 보면 서울을 중심해서 이북으로 올라가면 조금 흥행이 된대요. 왜냐하면 대동강을 통해서 신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데고 반상의 차이가 별로 없었고 반상 인식이 좀 약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또 제 고향이 한복 회령입니다만 거기는 다 양반족들도 다 귀양간 후에 그러다 보니까 토착 양반의 개념이 거의 희박한 그래서 수입이 덜 됐는데 어디서 망하느냐 서울을 떠나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서 망하는 겁니다. 왜? 저 쌍값들이 보는 건 저걸 볼 게 안 됐다. 그러니까 우선 주인은 영감님들은 한 분도 오시는 분이 없고 그 주부들도 오시는 분이 없고 결국은 뭐냐 모습이나 화력의 여자들이나 몇 번 와서 보는 거예요. 만날 빚지고 하다가 결국은 다 망하고 없어지고 맙니다. 그게 공연의 역사가 없었던 우리의 슬픔입니다. 영화도 뭐 잘 아시겠지만 영화사를 보시는 분들 다 알고 있는 겁니다만 우리 영화도 두만강 변호사부터 시작이 됐어요. 물론 나온기 선생, 윤봉주 선생 이런 양반들이 정말 로드무비 이슈를 찍기 시작했던 게 일제 후에 들어온 겁니다. 공연도 일본의 우리나라 첫 번째 심파위원회 공연이 이수일과 심순애입니다. 근데 이건 일본의 오리지널이에요. 일본 저거 이번에 뭐 아담에 뭐 난리가 났다고 그러는데 일본 아담에가 뭐 그 해변가에 동상이 있습니다. 일본 오리지널 김차은차라고 해서 그걸 우리 임성기 선생이 가서 조연출하면서 그 형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한국에 와서 쳐놓은 게 호난각색 관계 이수일과 심순애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일본식 그랬습니다. 어머니 진지 잡수셨습니까? 우리 이런 영화보다 어머니 진지 잡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이건 그걸 그대로 흉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경 본바다에서 제대로 공부했던 신학생들이 봤을 때 저걸 완전히 일본 아우리다. 우리 걸 찾자 해서 신곡운동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전수해서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는 공연 형태로 바뀐 겁니다. 영화는 뭐 더 말할 거 없죠. 초기에 우리 나온기 선생의 양반들이 작품을 보게 되면 거기 아리랑인데 몇 점은 몇 번의 그 식민지적 울분이 담긴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 엄격한 검열을 통해서 다 삭제가 됩니다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실 시작을 했어요. 근데 워낙에 역사성이 짧다 보니까 한국 영화가 그저 우리들이 보고 즐기는 영화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오늘날 작년에 우리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탔어요. 보통 외국상에서는 아카데미 외국 영화상을 줍니다. 작품상은 거의 본토 작품 외에는 정말 잘 안 줄 작품이 우리가 탔어요. 글쎄 그 뭐 연예 옛날 식으로 무슨 뒷돈 주고 탄 건가? 절대로 그게 통하는 상이 아닙니다. 제대로 평가를 받은 상입니다. 이건 우리 100년 영화사상의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한국 영화가 우리 국내 영화에서부터 세계화되어가는 획기적인 어떤 계기를 만든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우리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탔어요. 그 경쟁자의 한 명이 그랜브로스는 몇 번 노미네이트가 됐어요. 우리가 덧발싸고 삼쳤어요. 안타까워서도 그걸 제끼고 윤여정이가 탔다는 거야. 윤여정가 뭐 특별히 돈 가지고서 로비를 했겠어요? 그게 통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비록 동양의 조그마한 할머니가 와서 연기를 했지만 그 연기의 진실성, 그 다음에 연기의 그 깊이 이런 것들이 그네들의 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가를 받은 겁니다. 또 그 상에 하나의 더 특별한 조건은 뭐냐? 이번에 앤서니 홉킨스라는 영국 배우가 주연상을 탑니다. 85세. 우리 같으면 공로상 겨우 줄까 말까 해. 공로상이 물론 있어야 있긴 있는데 근데 이 사람한테 아카데미 주연상을 줬어요.
가지도 못했어. 자기 웨일스 자기 고향에가 있었어. 본인도 탈이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거기다 상을 주는 상입니다. 그러면 이 상이 어떤 상이냐?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상이 바로 이 상인 이유가 있어요. 절대로 뒷거리가 안 되는 상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상. 거의 100년 가까이 끌어오면서도 한 번도 악의가 없었던 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화인들이 거기에 노미네이트 된 것만 해도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가가 시달린 상이에요. 이런 획기적인 거사를 이번에 이루어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로 어려웠어요. 우리가 이거 시작할 때만도 우리 딴따라해. 내가 대학교 때 대학생들이 영화 설명할 수 있는 조건은 몇 푼 모아가지고 일주일째 모아가지고 가서 영화 한 편 보는 겁니다. 그러다 뭐 당구장에 갈 수준도 못 되는 거고, 요즘처럼 이제 청년들이 즐기서는 다양한 매체가 있지만 그때는 거의 꿈도 못 꿨던 거예요. 다 그건 우리 게 아니고 다 외국어를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결국 하다 보면 다행히 그 당시 좋은 영화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왔어요. 우선 영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태리의 네오리얼리즘 계열의 작품들입니다. 자전차 도적, 무방비 도시, 어느 이런 로드무비, 폐허 가운데서 로드무비도 찍은 영화들이 지금 영화사에 남는 4대 고전 중에 하나로 떠오르는 영화들입니다. 거기 뭐 내시간을 비롯한 유명한 명장 감독들의 작품들. 근데 불란수로 넘어가면 30년대, 40년대 거장들의 영화가 있습니다. 무도의 수첩이라든지 뭐 이런 대작들이 뉴비비에나 마르셀 칼로 같은 대가들. 그러면서도 전후 세대들, 그래서 뉴벨버그라고 해서 전후 세대들이 만든 영화들 지금 다 이제 우리 또래가 됐으니까 중진들이 다 되고 뭐 우리 영화들이 가장 좋아하는 감독 중에 고달 이 친구들이 활동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또 영국으로 넘어가면 대작 감독, 또 예술가 감독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로렌스 올리비어 중심으로 하는 셰익스피어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미국으로 가면 예술 영화하고 상업 영화 홍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마추어 눈으로 봐도 좋은 연기는 눈에 띕니다. 아, 저건 참 명연기다. 저 경지는 저건 예술 아닌가. 그래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그 나라에서 당당한 예술가로 대접을 받고 있어요. 제가 제 대학교 2학년 때 뭐 감독을 한 배우가 바로 로렌스 올리비어입니다. 뭐 고인도 있지만 셰익스피어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은 셰익스피어 나중에 분위기장 장도 했지만 셰익스피어 연출가고 배우. 이 사람이 서 로렌스 올리비어입니다. 영국은 그 예술인들에 대해서 또 문화인들에 대해서 자기를 줍니다. 물론 세습을 안 해.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세습이 안 되는 자기, 나이트 자기 줍니다. 서 로렌스 올리비어. 근데 당시 영국의 런던 필의 상임지휘자가 토마스 비참이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서 토마스 비참, 서 로렌스 올리비어 동격이에요. 우리는 80년대 내가 아니테 선생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코리아 판타지전 3부작을 찍기 위해서 이제 스페인까지 가야 되는데 이 지휘를 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근데 베토벤 넘버 5하고 코리아 판타지 심포니 전국을 지휘를 해야 되는데 난 의뢰 전문가를 세우고 뒤에서 이것만 몇 군데 맞추면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보고 다 하래. 이 사람 그걸 어떻게 내가 다 하나? 내가 무슨 음악 음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공만 들을 줄 알지. 아 그런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좀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했냐 그랬더니 그때 군인교양했던 상임지한테 부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베토벤 넘버 5는 해야 되기 때문에 파라인에 카세트를 여기 귀에다 2달 꽂고 그걸 다 외버렸어요. 그래서 그 양반한테 부탁했더니 이 양반한테 못마땅한 얼굴을 보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표정을 보니까 니까지 것들이 뭘 이런 걸 나오려고 들어? 이런 식으로. 81년도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아닉터 선생 드라마 3부작을 만든다. 그 작품은 누구냐면 반희정 씨 신당에 썼어요. 이상일이라고 하니 좋은 작가입니다. 그 친구가 쓴 작품을 하는데 아주 잘 응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다. 안익태 선생에 대한 국내 음악가들의 평가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좀 도와주시면 도와주시오. 근데 말을 안 듣더라고요. 표정을 보니까 너희 같은 딴따라가 뭘 이런 걸 다 해? 이런 식이에요. 같은 예술이에요. 저희들은 이제 순수예술, 우리 대중예술이다 하는 그 수식이 다를 뿐이지 같은 예술가들이. 영국에서 동일한 예술가로 인정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예술 분야에 속해 있는 친구들이 우리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뭐 영화 찍으러 뭐 화실 빌리러 들어갔어요. 밤 9시쯤 됐는데 그 화가 왔어. 젊은 친구가 라이프에 오는 거예요. 어떠리야 이거 왜 남의 화실 와서 시끄럽게 굴어?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작부가 가서 저희 사모님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제가 찍고 있는 중인데 왜 땅 따라들여서 남의 화실을 더럽혀? 가! 이게 60년대 70년대 우리 영화인들이 받은 대우입니다. 지방에 가서 촬영하는 골목에서 꼭 한두 명 나타나야 해. 누구 허락받고 찍는 거예요. 막걸리 값 줘야 돼. 비원에 가서 찍으면 비원에 관리인들이 나와서 시비 다 걸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쓰는 거야. 여기서 저 건물 나오면 안 돼. 이런 판이에요. 불란서 같은 데는 에펠탑에 있는 샹제지 레이건에서 찍으면 딱 신고만 하면 경찰이 나와서 가대로 마음 먹고 찍어줘. 그런 수목 가운데서 오늘날이 왔습니다. 나홍기 선생 이래로 쭉 또 일제강점기는 뭐 그나마도 영화가 없었고 해방되자마자 내가 봤던 영화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성벽을 뚫고는 전쟁 영화였고 최원희 선생이 했던 마음의 고향이라는 그 조그마한 아름다운 영화였습니다. 그 다음에 6.25 후에 55년도 56년도 제가 보고 정말 좋은 영화다, 정말 기가 막힌 영화다 왔던 게 피아골. 이광철 감독이 감독한 피아골입니다. 여기 출연자들이 뭐 다 우리 대선배들이지만 김진규, 허장강, 윤항구, 이해춘은 이덕화 씨 아버지, 그 다음에 노경희 씨, 그 부분이 전태기 씨라고 또 우리 영화계 이 작품을 봤더니 비록 빨리 산 얘기지만은 정말로 잘 만들었다. 네. 흐트러진 데가 없이 딱 째게 만들어가지고 참 좋은 영화다고 오랫동안 기억했던 영화예요. 근데 내가 이번에 와서 봤더니 여기가 바로 그 영화의 발상지더라고요. 난 지리산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난 저 남쪽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다고 사실은. 구례나 아까 이쪽 생각했는데 여기라고 그러대.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사장님 말씀한 따라 영화의 가장 제대로 된 영화의 발상지가 바로 여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영화의 신녀가 됐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영화배우가 될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면 책이나 조건을 할 때 뭐 내가 훌륭한 것들은 영화배우가 될 리도 없고 다만 좋아했기 때문에 그 좋은 작품을 골라서 보기 시작을 하고 어느 정도로 심취했냐면 한 영화를 앉은 자리에서 4번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게 뭐 전문적이지만 영국의 캐롤리라는 감독이 만든 심야의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이 로렌스 올리버의 해물렛을 보러 갔어. 그 해물렛은 뭐든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가장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거기서 이 배우가 그 유명한 명대사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걸 어떻게 읊어졌겠냐 봤더니 아이고 소름이 쫙 있어. 쫙 끌어올렸는데 뭐 말하면 to be or not to be that's a question whether it is nobler in the mind to suffer sin and also outrage fortune to take arms against the sea of trouble 읊어졌겠는데 야 이건 예술이다. 그래가지고 그 배우를 쭉 추적했어. 거의 80%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날 시간에 학교에 와가지고 바로 셰익스피어 강의하는 영문학 강의실에 들어가서 그 영화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수께서 당신 물론 봤죠. 자기는 영화는 잘 봤는데 문학적 해석에 좀 이의가 있었다. 그리고 가다 보니까 국도장에서 심야의 탈출의 영화를 하더라. 가서 봤더니 기가 막히다. 그 길로 쫓아가 봤어요. 이게 영국 영화입니다. 정말 소품 영화지만 아일랜드 독립운동하는 친구들이 영국의 은행을 털다가 미처 경범이 나오면 도망을 못 가고 떨어져서 나거든 한 사람의 얘기. 근데 영상적으로 기가 막히더라. 그것을 거기서 2번 보고 서울에 그 도남동에 가면 그때 동도국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대학가 학생들을 위해서 명화들 재상연하는 데입니다. 이게 서울에서 개봉관에서 한 번 하면 그 다음에 지방으로 한 편까지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주에서 하다가 그냥 광주 갔다가 목포 갔다 다시 부산 갔다 찍었다 한 편 가지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이제 그때는 이제 제작자가 극장주가 미리 선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유명한 양반이 광주 극장에 이 여사라고 아주 뚱뚱한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이 양반이 서울에 오시게 되면 저 충무로상가 호텔에다 오셔놓고 그 다음에 작가하고 시나리오 작가하고 감독이 가가지고 그 앞에서 낭독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시나리오 감독이 그냥 감정을 내서 딱 보면 이렇게 들어놓다가 주인공이 누구요? 그러면 이순재입니다. 안 돼. 남진을 바꿔. 남진을 바꿔. 그래야 하면서 돌아다니는 시절이 어떻든 그 영화를 보고 이거 보는 이 분야도 제대로 하면 완전한 예술이다. 조사해봤더니 영국, 불란서, 미국 헐것이 대단한 예술을 인정을 받고 있어요. 우리만이 지금 인식이 잘못된 건 바로 역사서에 없는 데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 후에 많은 우리 선배들이 고생을 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했습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50년대 우리 한국 영화가 50년대 폐업을 이후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니 폐업을 사실 중요한 모티브를 줬어요. 오늘도 흥행이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5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그다음에 김진규, 신영균, 최무령, 박노식, 김승호 이런 양반들, 그다음에 여배우들 조미영, 주중영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영화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0년대로 넘어오면서 신서희 같은 이제 걸쳐는 청춘 스타가 나오면서 60년대 중반부터 청춘 영화 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영화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제 연극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연극은 제가 명세대학교 3학년 때 처음 연기 한번 해봤는데 그건 무슨 직업적으로 온 거 아니고 하나 배우는 입장에서 해봤는데 그 후에 수십 편의 연극을 했는데 한 푼도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78년도에 가서 세즈메니언 죽음이라는 영화사면서 작품을 해가지고 이게 대박이라는 거는 그때 처음 봉투를 하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직종은 전혀 수익성이 없는 직종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환영받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결혼이 늦었어요. 매개살이 조건이 안 돼요. 재밌는 얘기가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자친구도 없었는데 마침 어디서 중매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야, 너 몇 시간 창경을 앞으로 10시 반쯤 가라. 그럼 해화동 쪽에서 색소에서 나올 거다. 그럼 혼자 단신 여름이가 와서 바라봐야 이러고 앉아있더니 한 20명 내려오더라고요. 그 자유당 말게 부잣집이에요. 그 색실 만나가지고 이제 장경원에 들어가서 서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우선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학벌을 좀 죽여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학교가 어떻게 되고 그랬더니 이화대학이래. 그러냐고. 무슨 과요? 정치학과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정원미달과구나. 서울대학도 정원미달과가 있었어요. 그런가 보다. 그런 해졌어요. 왜? 우선 우리 재정적 조건이 맞지가 않아요. 잘 사는 집이구나 우리는 그냥. 그런 집이고. 근데 연말이 되니까 좀 심심하더라고요. 옛날에 이 명동은 젊은이의 거리. 우리나라가 공휴일이 몇 군데가 있는데 신정, 구정, 추석. 그건 고유의 우리 명절입니다. 특히 이북에서 올라간 사람들 이때 전 연고자들이 다 모입니다. 어른집에. 그러니까 빠질 수가 없어요. 천일이니까. 근데 유일하게 그거하고 상관없는 공휴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석가 단신이 낮에 나왔지만 그날은 명동이 꽉 찹니다. 한말번에 전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시간에 다 교회가 있지 명동에 나올 리가 없단 말이에요. 밤새고 돌아다니고. 근데 그때가 돼서 나한테 심심하잖아요. 그 지원 부잣집이니까 공주한테 받더라고요. 웬일이세요? 아니 연말이라고 그러니까 천 한잔 없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 이제 주고받고 그러고 왔다 갔다 봄을 남기는데 색시가 부잣집이고 아주 착해. 순수하고. 근데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KBS TV가 61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텔레비에 참여한 건
가난한 연극생들이 그나마도 용돈벌이라도 하려고 접속한 게 텔레비전이에요. 그래서 텔레비 초기 연출자들 다 연극 연출했던 우리 지역. 또 우리 연극 배우들은 거기 가서 이제 텔레비 연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론입니다. KBS 개국 첫 프로를 내가 출연했습니다. 그 전에 종로내거리에 있었어요. 그러면 잠깐 있다 없어졌어요. 첫 프로를 출연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용돈에도 얻어 쓰려고 왔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영화계에서 우리 관심을 갖게 된 거는 텔레비에서 활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64년대 TBC TV 사업방송을 처음 제작하면서 본격적인 텔레비전 활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모든 드라마 형식은 TBC가 다 만들어냈어요. 그걸 보고 저 젊은 친구들 상당히 알매 있는 연기들 하는구나. 그래서 영화 쪽에서 조연으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화를 참여. 그러니까 영화 때문에 이 분야에 관심을 가졌지만 맨 마지막에 참여한 게 결국 영화라. 그래가지고 어느 토요일날 만났는데 이 아가씨가 얼굴이 파래지더라고. 배우냐 이거예요. 그래서 뭐 아직 배우라고는 큰 소리는 못하겠지만 장차 배우가 되고자 한다는 게 안 된다. 왜 안 되냐? 집에서 난리가 났대. 왜? 그럼 천직 딴따라고 무슨 결혼? 그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런데 그놈의 직종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 돈 못 번다는 거야. 맞는 얘기. 둘째, 생활에 절제가 없다. 바람쟁이 됩니다. 그래? 나도 가만히 우리 선배들 들어보니까 조광지 저거 사는 사람이 별 사람 없더라고. 자, 뭐 이미 고일에서 내가 마음 놓고 얘기했죠. 우리 김진규 선생, 최무령 선배, 박노식, 허장감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인식이 교육적 수준도 없는 데다가 또 우리 선배들이 대학 출신들이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대학 출신은 중앙대학 출신의 최무령 선배, 서울대학 출신의 박암씨, 신용씨가 치과대학 출신들. 그 다음에 거의 없어요. 그런 사회적 기본적인 인식에 봐도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도 모르겠지만 완전히 천직이 됩니다. 딱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잘 봤냐. 맞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우리 직종은 지금은 이렇게 가난하고 형편없는 직종이지만 미국의 헐리우드는 잘 살고 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이미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직종들이다. 우리가 그걸 지향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단계다. 앞으로 그걸 지향할 것이다. 그 다음에 바람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이게 남쪽에 와서 흥행이 안 되게 뭐냐면 연극하다 보면 연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게다가 이 엄격한 가정 규모 가운데서 연애한다고 붙들고 앉았고 뭐 이렇게 저런 쌍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들이 활용해야지 뭐. 그래서 안 보기 시작해요. 남쪽에서 말하는 게. 그런 어떤 시대적 문화적 변화에 대한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조건이. 근데 그 외에 더러 예외가 있다. 그래서 내가 내세우게 우리 김동원 선생 지방이 되겠어요. 그 아들 3년째 낳았습니다. 그 첫 아들은 덕환이라고 쌍년에 수용을 했어요. 둘째는 진환이라고 이 건축 전문가로서 대단히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막내가 세환이에요. 기타 친 세환이. 이 녀석도 아주 재테크가 있어서 돈 많이 벌어놨어요. 모범적인 가정. 이런 가정도 있다. 그건 각자 도덕적 개념과 자기 인식에 따른 것이 꼭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런 예외도 있다. 그래서 저 미안하지만 아버님 첩 있으시지? 깜짝 놀라더라. 그 옛날에 재벌들 돈 좀 많은 사람 첩은 상식이에요. 본부인도 양기 북돋더라고. 우리 정주영 회장은 몇 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혹시 실수해서 바람피는 건 문제가 되고 그들이 공고인 첩을 두고 상정을 두면 괜찮은 거냐? 근데 돈 벌 몇 가지 조건을 내가 전제하겠다. 우선 탈세를 했을 거다. 자기당 말이에요. 세무서하고 짜기만 하면 다 가능한 얘기예요. 매점 매서 쌀 때 원자재처럼 깔고 앉았다가 비쌀 때 팔아버립니다. 내가 경험했어요. 내가 한때 우리 마누라 중국집을 작업했는데 이 전복 해삼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거기 큰 중국집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원자재 넣었다가 이걸 5배, 6배 불려가지고 팔아먹는 거예요.
이게 매점매상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편은 돈놀이입니다. 우리되고 왜?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구체적인 산업화가 되게 직전 단계니까 현대건설이 동아일보사 옆에 건물 하나 짓고 현대건설로 시작합니다. 삼성이 제일 먼저부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제일기업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초기에 일부 반개 돈 줍는 사람이면 이 회사도 제대로 생산성을 가지고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럼 됐다. 근데 전화가 왔어. 자기 결혼할 의사가 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안 된다. 내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내가 운이나 또 역량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대가 지적한 첫 번째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때 방송국이 KBS가 61년도 생기면서부터 해마다 탤런트 연수장을 모집했습니다. 상계 방송이니까 거의 100명의 신인들이 방송국에서 연수를 하게 됩니다. 이병헌, 이정재, 얘네들이 다 그 출신들이. 근데 거기 뭐 그때만 해도 이제 주인공들은 좀 이쁜 사람들은 뽑을 때니까 나도 남자인데 혹시 나라고 시끄러우지 말라는 법이 있겠네. 우리가 살다가 애 한 둘 낳고 산에 한 사람이 그건 비거이니까 우리 깨끗한 사이니까 술 맞춰서 마셔. 그걸 딱 끊었어. 그리고 그 두 마디를 평생의 내 명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직종이 있어. 그런 직종이 있어. 물론 그거는 뭐 직종 자체에 대한 문제가 우리 스스로의 문제도 많이 있었어. 그러나 이제는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뭐 이번에도 뭐 미투 사건 때문에 여러 또 사회 물일이 있겠습니다만 인간적으로 밀착할 수 없는 꼭 밀착해야 될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개연성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절제를 해야 됩니다. 각자 절제하고 자기 전업에 대해서 전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가 평생을 연기해왔죠. 지금도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11월 달에 미술전당에서 토르구자에서 처음 섹스피어 리어왕을 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거의 고전 그대로 원작 그대로 한 번도 이 서울에서 섹스피어를 제대로 원전 그대로 하는 공연을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전부 이걸 자르고 이거 치고 이거 치고 지들 마음대로 유치가 변형을 시켜가지고 저 변형된 섹스피어들을 해왔는데 그러나 이 섹스피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전의 향기는 그 문학성이나 철학성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안톤 체홉의 일련의 작품들 뭐 벚꽃동산이다 이 갈매대게 돌보게 되면 철저한 체제에 대한 비판입니다. 제정 러시아 말기에 도저히 이 체제에서 우리 살 수 없으니까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체홉의 작품 속에 담겨있는 하나의 정치적 의지. 그래서 이 작가 이 작품들은 벌써비기 혁명 때 정신적 발전을 좀 했을 거다. 이 갈매기 같은 걸 보면 이 체제에서 젊은이 미래도 없다고 설파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부셔야 돼. 벚꽃동산을 가야겠지만 이 체제에서는 안 되겠다고 부셔야 된다. 이 작품들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껍데기 스토리만 얘기거리만 전달하라고 다 엎어놓으니까 그 향기 자체가 없어지고. 내가 이번 1학기 때 우리 학부 4학년 되고 한여름반을 꿈을 했어요. 2달 반을 연습시켰습니다. 나도 비는 시간 매일 나가서 학생들 같이 하나하나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기되는 것은 시작이 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말서부터 시작되는. 물론 이제 마인드라서 몸짓법 안전하는 행위적은 별개 행위고 본격적인 전부 대사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대사를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의무가 배우들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은 말이 빨라지고 말이 전부 줄어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는 통하지만 나이 먹은 사람이 되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그걸로 그냥 넘어가니까 작품의 해석이 얕아지고 표현이 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왜?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좀 요즘 너희들이 쓰는 일반적인 용어는 10년 후에 다 없어진다. 새로운 젊은 세대의 용어가 나온다. 왜? 우리가 젊었을 때 쓴 용어들 너희들 지금 모르지 않냐. 꼰대는 우리 때도 있었어. 꼰대는 우리 때도 썼었어. 너희들 지금 그걸 마치 신조어처럼 착각하고 쓰고 있는데 이미 우리 때 다 썼던 용어야. 그러나 우리의 표준은 아름다운 표준은
그러니까 배우가 표현하는 언어는 지역에 상관없이, 지식에 상관없이, 직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고 이해해야 된다. 이런 표현력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것이 연기의 기본입니다. 근데 왕왕 보게 되면 지들끼리는 알아들어. 근데 이렇게 극장에 있으면 이 앞에 사람만 보고 대사를 한다. 저기 사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종알종알 해야 돼. 우리 영화도 초기에는 이 토끼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소위 무성 영화에서부터 시작했다가 나중에 유성 영화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연기를 성우가 대신했어요. 목소리 연기를. 뭐 대표적인 사람이지 신성희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데 한 3사람의 성우가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나마도 대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연극을 했던 사람들, 우리 최무령 선배나 몇 사람들 외에는 다 성우들이 다 대신했어요. 특히 젊은 배우는 100%. 그러니까 연기 이 대사력에 본인의 대사력에서 뿜어내는 그 강도, 고소력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성우가 기계적으로 작품을 읽어요. 기술자가 돼가지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동시녹음 체제로 텔레비는 뭐 일찍이 동시녹음 체제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텔레비 와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돼요. 근데 이 텔레비 탤런트는 대거 영화기 진출하기 시작해가지고 각 분야 저도 이광천 감독의 단역부터 했어요. 죽은 자와 산 자라는 우리 신영 감독, 신영수 선배를 주연한테 거기 경사로 내가 작업 출연하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리 대사를 우리가 다 구성하니까 제 사람을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대게 되면 우린 대사 다 외고 나가는데 저 친구들 조감독이 여기서 불러준 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부르면 빨리 오고 늦게 부르면 늦게 오고 우린 다 외고 내 걸로 소화해가지고 대결하니까 현대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자꾸 밀려나기 시작하니까 70년대 중반쯤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배우 옆에 이사를 오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 박암 선생이 회장을 오고 있을 때인데 갑자기 제의가 들어왔어요. 영화 배우는 영화만 하고 텔레비 탤런트 텔레비만 합시다. 하루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배우가 텔레비 배우도 되고 영화 배우도 되고 연극 배우도 되는 거지 뭐 텔레비 영화 배우 따로 있어? 이거 어느 나라 법이요? 텔레비 와서 하시오? 쌍수로 들고 모실 테니까 와서 하시오. 자기들이 역량이 부족하고 되지가 않으니까 가르치는 이게 우리의 후진적 발상이 이 문학에서도 분출되고 얼마 있다가 1, 2년도 안 만에 다시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제일 주창했던 친구가 말년에 MBC 와서 드라마를 하나 했어요. 그래 만나서 어유 오랜만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아유 미안해 내 여기 와서 그래도 용돈 얻어서 이런 정신 빠진 사람 그걸 반대하고 가장 선도해줘서 주장했던 사람이 말년에 텔레비 와서 바빠도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문화계가 그동안에 발전한 데 상당히 걸림돌이 됐던 것이 이런 분파의식들, 편견들 이런 것들이 횡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오랜 과정을 겪어서 오늘날 우리나라 영화, 영상 또 대중문화가 이제 세계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참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과거 우리가 유럽을 대겨보면 한국 영화라는 말은 없어요. 동양의 영화는 일본하고 인도하고 홍콩만 인줄알았어요. 이미 우로사와 아키라의 영화 주관, 인고의 라이 감독의 영화 주관, 홍콩 영화 주관 이런 것들이 우리 영자도 없었어요. 내가 그 용관이라는 영화에 출연했어요. 그 일본 원작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마에 되는데 나 남진 뭐 남정님이라고 출연했는데 네 국회 때 바티칸 대사를 가서 만찬하는데 대사가 그러더라고. 일본 영화에 다 나오셨다고 그래서 그 영문으로 자막이 나가니까 아니 그 일본 영화는 우리 영화요. 그래요. 그런 정도. 그러니까 이 영화 정책 자체가 거의 부재했을 때 과거에 박통이 들어서 영화진흥공사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메이저 컴퍼니 라이센스 줬어요.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 친구들 돈 다 벌었어요. 대표적인 게 지금 억제군의 서울극장을 문을 닫았다고 그러더라. 우리 고은아 부부가 했던 합동영화사 같은데.
이 친구들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영화에 재투자했느냐? 아니, 전부 부동산 투자다. 이런 조건 가운데서 한국 영화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구석구석에 끓이는 친구들이 몇몇 기주를 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아직도 조금 집회 지구 때 왔다 갔다 하던데 우리 권 감독 저거 작품 많이 했어요. 이제 우리 영화인들도 이제 체계적인 학문과 교육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지적 전문성까지 겸비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우리 분야는 이게 어떤 과거에 어떤 방송국은 탤런트 모집이라는 형식에서 그래서 뽑아서 언론에는 조건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 자체가 없어요. 게다가 수십 개, 거의 100여 개 대학에서 1년에 몇천 천 명씩 배출. 그러면 치열한 자유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거는 이제 황야의 무법자식으로 황야에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냐? 철저하게 자기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 기회를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그런 우리 드라마를 통해서도 그런 기회를 얻은 친구들이 몇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호준의 전광렬이 같은 경우. 평생 조연배우거든요. 그 호준은 내가 이미 75년대 영화로 찍었어요. 진면이라는 영화로 거기서 내가 호준이 됐고 거기서 처음 한국인으로 상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하면서 그 드라마 찍으면서 야 광렬아 이 작품은 너에게 하늘이 준 기회다. 너 이거 찍고 난 다음에 뭐 인기에다 가지고 광고 몇 개 찍을 생각 개같은 생각하지 말고 전력 그럼 그걸로 그저 하나로 팔자가 달라졌어. 인기라는 건 그런 겁니다. 이게 또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희망이 돼 있어요. 인기 있다간 어느 날 없어지게 되고 인기 있다간 없어지게 되고 그 우리 동료들 가운데도 한때 영화하고 텔레비에서 인기 얻었던 친구들 거기에 정체가 돼서 거기서 연애했던 친구들 다 없어버렸어. 다 없어져버렸어. 왜냐하면 우리 작업은 끝이 없습니다. 나는 늘 이야기합니다. 완성도 없고 끝도 없다. 예술 활동에는 완성도 없고 끝도 없다. 항상 완성을 위해서 가는 과정이지 어느 게 완성은 아니다. 뭐 음악의 경우에 모차르트나 베토벤의 음악의 완성은 아니잖아요. 그 당시 그 위대한 예술가 있어서 그러지 그 음악의 완성은 음악은 다른 음악은 또 있다. 다른 세계가 또 있고 더 앞으로의 세계가 있다. 그걸 위해서 많은 명작들이 탄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해도 안 되는 데가 많아요. 나 스스로 반성해서 이건 아니구나. 이건 좀 틀렸다. 이런 걸 느끼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제 그 리어강을 하기 위해서는 11월 달에 공연하는데 내가 지금 이달 안에 대사를 다 외워. 이달 안에 대사를 다 외우고 8월 중부터 이렇게 된 대본 놓고서 지금 들러붙을 생각이에요. 그래야 젊은 친구들 같이 어울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제대로 할까 말까 하는 게 예술적 결과입니다. 우리 영화가 좋은 인재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여기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요즘 이제 우리 젊은이들은 나는 한마디로 종족이 개량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선 극히 다양스러운 건 여러분들은 지역 방언을 안 쓴다는 이건 우리나라 발전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 선배들, 우리 동료들은 지역 발전에 영어 변신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갈등이 생기고 거기에 표현을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여러분들은 모든 젊은이들이 어느 지역에서 나오든 다 통일하는 영어를 쓴다. 이건 우리가 일체감을 가져올 수는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다. 이 정책이 잠깐만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우리가 12대에서 13대로 나와봐서 서울을 되어야 됩니다. 게다가 우리 DJ 선생하고 YS 선생이 발을 쓰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때 두 분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했으면 노태우는 대통령 없는 겁니다. 두 분
전부 다 90% 이상의 국민 지지를 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끝나고 그 다음 대차동 승리. 이게 갈라서는 바람에 영원함이 극대가 된 거예요. 내가 면목동에서 13대 14대를 경험을 했는데 그때가 시작이에요. 만나 같이 저녁 밥 먹어요. 표정 때 싹 다. 거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이런 역사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때 좀 더 큰 안목으로 두 분이 성님을 전해서 이미 5.18도 다 극복됐어요. 5.18 그 전에 있었지만 이미 우리 모두가 통합된 상황에서 서로 선의의 또는 보다 발전적인 형성을 할 수 있던 정치제가 되지 않았구나 하는데 아직도 후진적 잔재가 남아있는 겁니다. 빨리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중심이 돼서 새로운 사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서로 통합하고 서로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졌어요. 제가 학교에서 워크숍 하다 보면 옛날에 한 달 걸리던 게 우리 아들 보름이 다 끝나요. 보름이 다 끝나요. 그만큼 좋아졌어요. 체격 덩이도 달라져. 용모도 달라요. 머리도 달라졌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성 자질이 괜찮은 자질입니다. 이게 웬만한 좀 모자란 국민 같아서 벌써 우리 고유성 다 없어졌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외침을 당했습니까? 민족선언사 정권 학제면 단군인으로 930의 외침을 받은 민족. 전투가 유린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 민족 자체의 고유성이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켜냈다. 우리의 언어, 문화, 전통 지켜나가고. 그리고 지금 세계의 인류가 구석구석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 골프 치는 분들 계시겠지만 권시영이가 우승했더라고 한타 차로. 아니 썰매 타고 올림픽에서 우승할 줄 누가 알았어요. 옛날 논바닥에서 타던 여자들이 접시 올려가지고 세계 1등할 줄 누가 알았네. 비단 스포츠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젊은이들 제대로만 되는 관계에서 제대로 공부만 열심히 하면 각 분야에서 세계 1위가 될 수 있어요. 당연히 노벨상자 나옵니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지금 저희가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또 앞으로 고민도 많고 그래서 더러 뭐 세끼 밥은 부모님들이 먹여주시니까 잘 먹는데 우리 때는 그것도 못 먹었어. 그걸 먹기 위해서 일했다. 그러니까 그 바탕위에서 좀 힘들더라도 인내하고 역시 내가 개척하면 얼마든지 괜찮은 세상에 앞에 있겠다. 보시오. 카카오 저걸 형 상상도 못하는 결과예요. 이 중년들이 지금 40대 중년들이 한국의 재정부적 1, 2위를 다투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창조해낸 역량이 그런 조건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스스로 자기를 비하지 말아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날 태어났을 것이다. 그럼 내가 뭘 할 것이냐? 이런 확실한 자기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정리하면 안 될 게 없어요. 덤으로 태어난 거 아니잖아. 안 나온 게 나온 게 아니잖아. 나올 이유가 있을 거야.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바로 거기입니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바로 거기거든. 개개인에게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 있어요. 그거를 인식해라. 그리고 힘들 때일수록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의지가 필요해. 뭐 가능성이 필요해. 그걸 딛고 일어서서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도 난 톱스타 아니에요. 100여 편의 영화를 찍어도 대종상 못한 사람이에요. 연극을 100편 했어도 연기상 제대로 한번 하지 못했어요. 80년대 의 방송의 대상 한 번도 안 줬다. 그러나 그거 못 받았다고 거기 실망하거나 할 이유가 없던 거예요. 그 이상의 걸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관객을 보고 가는 거예요. 난 내 공연 때 평자를 부르지 않습니다. 뭐 필요도 없고 관객 보고 직접 소통해서 내 역할을 다하고 거기서
평가를 받고 끝내기 뭐지 무슨 상을 받으라고 하는 짓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부족한 걸 느꼈기 때문에 더 해야 된다. 더 공부해야 된다. 더 와야 된다. 호흡 끌고 나오다 보니까 다행히 기억력과 건강에 있어서 지금 저 해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바이크도 우리 타렌트 경우도 나, 신구, 박근영 뭐 이 정도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번쩍번쩍한 신성적이 어떤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 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온 사람. 더군다나 이 신구 최보람이 같은 경우는 키스신 한번 못 해본 친구들. 내가 만나 놀리지. 너 키스해봤냐? 왜 물어보시오? 난 막 그래도 20대부터 키스신부터 몇 다 해본 사람이야. 그것들은 처음부터 장한아버지 뭐 삼촌, 동장 뭐 이런 것부터 시작했고. 그러나 거기에 끝까지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나중에 세계방송 타버린 신구가 최고. 이장은 최보람이가 최고. 한때 인기 정상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연연하던 것들은 수백 명의 남녀 주인공이 지나가 버렸다. 여러분이 기억도 못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나도 다 잊어버렸다. 모든 일이 그래. 의지를 가지고 어떤 역경에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밀고 나가면 결과가 나오고. 그게 인간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데서 보다 더 창의적인 여력이 더 부과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새로운 창의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김범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 세계 보고 보니까 귀찮은 거 안 하고 저기다 할 먹고 놀고 가서 당구나 치고 오고 별별로 있지. 스스로 자기 위치를 그 정도로 자기 규정을 안 하는 인간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난 뭔가 의미를 가지고서 정진하게 되면 얼마든지 자기가 소망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전주가 다시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금년에도 행사를 해야 되겠는데 마땅치 않아가지고 아마 금년 급부에 또 1000명이 남았다고 해서 좀 걱정이 되는데 이 공연 대수가 아주 치명적인 치명타를 입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근데 빨리 극복하고 내년에 우리 저 이사님께서 기획하시고 우리 전북이 기획하면은 새만금 해양영화제 이거 반드시 내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이 전북이 한국 영화의 메카로서 든든한 자리 잡고 거기서 많은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도 우리 젊은 친구들 여기 공연장들이 많이 있어요. 예, 몇 군데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해라. 여기 있어요. 내 공연 때마다 찾아오는 아가씨가 하나 있어. 목사님 딸이 여기다 자체적으로 공연 활동을 하래. 거기서 역량을 키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대학연구제나 젊은 연구제가 있어요. 참여해라. 서울서 활동하는 영화인이나 연구인들 대비단에도 지방 출신이 대부분이에요. 서울 토백이 몇 명 없어요. 자, 박근영이 정업 출신, 백일세는 여수 출신. 붙들려 들어가지만 우리나라의 연출가 이은택이 부산 출신, 고도심 제주도 출신, 정부자는 강경 출신. 이게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스스로들 모여서 해외, 그 다음에 또 우리 지역에 우리 저 성각자들 계시고 또 훌륭한 권자들 계시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면 도와준다. 그럼 자체 공연을 해라. 이 좋은 공간을 왜 새끼냐 이거. 그래서 이제는 도농의 차이가 없어요. 시골하고 서울의 차이가 이제 없어졌다. 내가 골프장 그 MBN 때문에 나주에 가봤더니 꽉 찼었거든요. 근데 거기 오던 우리 여성들의 패션을 보니까 서울 이상이야. 내가 속으로는 아니 저 할머니가 저 아주머니가 옛날 같은 밭에 가서 김이나 낼 텐데 여기 왜 왔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달라졌어. 다 달라졌어. 우리의 이게 변화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발전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 부탁은 정치만 잘해주면 걱정할 게 없는 나라예요.
정치만 잘들 해주면 걱정할 게 없는 나라.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자기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기에 용감하게 도전 내전하라. 그렇게 되면 다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 전주를 중심으로 한 우리 영화의 항상 활동, 이것이 원동력이 또 돼가지고 한국 영화의 제2의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또 제 영화가 지난번 몇 년 전 전주영화제에 그대로 사람다가 참여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대종상 준다고 옆에서 바람을 잡더라고. 그랬더니 안 주더니 중국 아이들이 상을 주더라고. 다시 한번 그런 화려한 무대가 우리 새만금과 같이 함께 발전하는 영화의 중심도 있어서 우리가 전주가 크게 비상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 벌써 이게 각자가 자기 보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놀고 싶어서 가지 말고 당분간 좀 가라앉혀가지고 우리 스스로 차지해서 빠른 이걸 극복해내야 돼. 이게 극복이 안 되면 참 어려워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자 내 몸 내가 지킨다는 그런 투철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개연성 있는 그런 분위기에 휩쓸지 말고 좀 자제하고 참고 극복해내길 바라고, 아무튼 이 아름다운 자리, 이 역사적인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 대단히 감사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영광의 주신 이재 선생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